그런데 유독 잘려있는 데가 이 지금 일신 전남방직 바로 앞에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만들어진다면은 주변의 교통 체증이 정말 광주 사람들이 한 번도 체감하지 못한 엄청난 교통 혼란이 오지 않을까.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광주 더현대 백화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신 전남 방직 부지에 광주 더현대 백화점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들어오게 됩니다. 대지 평수만 해도 거의 10,000평 가깝게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큰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굉장히 잘 왔는데, 역시나 산 넘어 산이다. 어떤 게 문제인지 오늘 자료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 과연 괜찮은 것인지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광주광역시 빚 2조 전국 최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광주의 빚이 2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거의 5년 만에 2조로 됐대요. 그 5년 전에는 한 1조 정도 됐는데 5년 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광주광역시 빚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광주 더현대 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개발 사업들이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교통에 대한 부분일 텐데 교통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과연 괜찮은 것인가? 이 자료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최초에 이게 뭐냐면은 이 일신 전남 방직 공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를 보존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존 원칙을 세우고 어떤 건물을 보존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했던 용역 자료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건축물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평가 결과 1위에서 10위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평가가 되어졌다. 그래서 순위가 제일 높은 게 1번, 2번 이게 제일 높은데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조감도 보니까 요거는 뭐 철거가 되는 건가 싶어요. 요쪽이랑 요쪽이 좀 남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달라졌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연역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2년 11월 8일 대선이 끝나고 나서 더현대가 사업 계획서를 광주시에 제출을 했죠. 그때 당시에 처음 공개된 조감도입니다. 이때 당시에 광주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기대하게 했던 그런 조감도가 아닐까. 굉장히 멋있죠. 광주에 이렇다 할 랜드마크가 없는데 굉장히 조감도에 굉장히 많이 설레이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광주시에서 일신 전남 방직터를 좀 더 멋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국제 설계 공모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덴마크 어반 에이전시 모두를 위한 도시가 선정이 됐다. 그래서 당선자에게는 계획 설계권이 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제 설계를 이제 하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초청사에는 1억 원의 참가 보상비가 지급이 된다. 요게 2023년 3월 19일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탈리아, 독일, 뭐 네덜란드, 프랑스 여러 나라에서 여러 회사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 한국 포스코 ENC에서도 참여를 했고요. 네덜란드, 영국 이런 데서도 참여를 했는데 결국에는 당선작은 덴마크 어반 에이전시에서 낸 모두를 위한 도시가 선정이 됐다. 그래서 여기가 24년 3월 19일 날 이런 조감도를 아마 광주 시민들이라면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당선작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당선작을 제출한 그 회사에게 설계권이 부여가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만 만들어진다면 정말 멋있겠죠. 그리고 당선작에 실린 다른 내용들도 좀 살펴보시면은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요거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고요. 여기가 이제 보존되는 데가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기존에는 이렇게 순위가 매겨졌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보존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나 봐요. 예. 요쪽이랑 이런 게 좀 보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존하는 건축물들은 어떻게 보존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이렇게 당선작에 실려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고요. 오늘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2024년 5월 22일 날 본격적으로 더현대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짓겠다라고 이게 조감도를 공개했었던 자료거든요. 정말 이렇게 큰 게 광주천에 10,000평에 되는 대지 규모 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랜드마크 건물들이 지어진다면은 충분히 광주광역시의 랜드마크라고 할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높이가 60m 정도 되고 길이가
214m, 폭 111m, 지하 6층, 지상 8층, 연면적 27만 4천 제곱미터 규모로 올라가고요. 쇼핑, 문화, 여가 시설을 갖춘 대형 복합 쇼핑몰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변경하고 용도 변경할 때 이렇게 설계가 나왔었죠. 용도가 이렇게 나눠지고, 그리고 지금 복합 쇼핑몰이 들어가는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2025년 올해 2월 달에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전체가 2,700억 정도의 매입을 했다고 해요. 일신 전남 방지 규모의 이렇게 전체 면적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한 요 정도, 한 9만 평에서 이게 복합 쇼핑몰은 한 10,000평 정도, 10,000평 정도가 복합 쇼핑몰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작년 12월 31일 날 광주시 건축 경관 공동위원회 통과, 광주 더현대, 이때만 해도 굉장히 거칠 것 없이 잘 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다음에 27일 날 잔금 치르고 3월 3일 날 마지막 절차죠. 건축 허가 요청서를 관할 자치구 북구에 접수를 했습니다. 3월 3일 날 접수가 됐으니까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이제 허가가 날 것이다라고 다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6월 10일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약간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역을 좀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쭉 됐어요. 이게 최초에 2020년 7월 23일 날 여기 시행사가 전남 1심 방직을 매매를 했어요. 땅을 매매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21년 6월 30일 날 잔금을 치를게 했는데 이게 기한이 지켜지지 않았죠. 결국에는 거의 한 1년 4개월 정도가 지연이 됐어요. 결국에는 22년 10월 31일 날 잔금을 치러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22년 10월 31일 날 시행사에서 땅을 부지를 매입하고 곧바로 더 현대에서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바로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봐요. 11월 18일 날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사진 있잖아요. 그게 이때 공개됐던 자료인데 미리 준비를 하고 타이밍에 맞춰서 출사표를 던졌다. 그리고 24년 2월 26일 날 광주 법인 설립 출자금 300억 출자해 갖고 법인 설립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24년 3월 10일 날 부지 매매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날 더현대 설계자 조감도 공개했고요. 그리고 24년 11월 7일 날 현대백화점 1조 2천억 투자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2월 26일 날 더현대 매매 잔금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북구청에 건축 허가 신청 접수를 했다. 이게 마지막 절차거든요. 마지막 절차. 굉장히 순조롭게 물 흐르듯이 잘 왔는데 지금 마지막 절차인데 뭔가 삐그덕대는 소리가 조금씩 들립니다. 그래서 지켜보던 북구의회가 북구청이 법적 권한을 넘어서 불필요한 검토와 서류 보완안을 지속적으로 요구, 인허가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다라고 북구의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틀 있다가 북구청에서 의도적으로 지연한 것은 아니다. 처음 들어오는 대형 쇼핑몰이고 지난 교통 영향 평가가 챔피언스 필드의 경기로 인한 교통 혼잡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교통인데 지금 주변의 개발 이슈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 시진 전남 방직 주변으로. 그렇다면 교통량이 누가 봐도 크게 증가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아무 계획 없이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좀 더 꼼꼼히 보기 위해서 이 시간이 좀 지연됐다라는 북구청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에 어저께 기사죠. 북구 더현대 광주 복합 쇼핑몰 건축허가 최종 결정 임박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하겠다. 북구청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타부타 결정은 나긴 날 것 같아요. 결정은 나긴 날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사 내용 보면은 이제 교통 문제예요. 교통 문제. 북구청에서 인허가를 안 내주는 게 교통 문제인데 여기 보면은 교통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를 해서 이게 나와서 이거를 바탕으로 광주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인데 좀 의견이 좀 안 맞는 거죠. 북구는 지난달 광주시 1차 회의에서 전남 1심 방지 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 등 교통 대책 등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 영역 결과가 담긴 공문을 보내서 교통 대책 마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데 광주시는 대자보 정책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북구가 제안한 교통 문제 개선책 중 동은 고가 지하와 운암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
대해서 검토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그냥 기사 내용만 보면은 광주시하고 북구청하고의 의견이 조금 뭐가 안 맞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북구청장님, 문인 북구청장님이시고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님이 있는데 의견이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인허가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교통 문제, 광주 시민들이 모두가 겪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광주광역시 여기 보면은 교통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이 자료는 북구청에서 용역을 시켜가지고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쭉쭉 되어져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 용역 보고서를 왜 만든 이유는 기존의 전남 1신 전남박지 지구단 계획 및 더현대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에 대한 교통 영향 평가의 최종안인 종합교통 처리 계획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시를 함. 기존에 교통 영향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좀 더 건의를 해야 되겠다. 이게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거는 교통 영향 평가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 듣고 있죠. 호남 고속도로 확장, 이거 몇 년 전부터 계속 듣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용봉 IC 진입 램프 설치, 이것도 꽤 오래된 이슈죠. 그런데 호남 고속도로는 조만간 이제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는 자금의 문제로 지금 당장에 공사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기사를 제가 잠깐 본 것 같은데 아직 확인은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광천 지하차도 설치 건의를 했대요. 건의를. 그리고 신안교 사업지 도로 개설 건의. 여기도 꽤 오래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거예요. 여기 이쪽 사이로 철도가 지나가잖아요. 철도가. 그런데 요즘에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차량 이동률이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생긴다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하면 안 되고 진짜 이게 그 복합 쇼핑몰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교통 대책들이 만들어져야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심 뭐 BRT 뭐 이런 거를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뭐 BRT 만들어진 도시를 제가 많이 다녀봤는데 광주시 교통 여건하고 이게 과연 맞을까에 대한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당연히 낫긴 낫겠죠. 이거는 기존의 교통 영향 평가 자료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광주광역시의 재정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떴어요. 광주광역시 빚 2조 돌파, 채무 비율 23% 전국 최고. 2020년 지방채 1조 원을 돌파한 후에 5년 만에 2조 원 시대가 열렸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빚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치구도 보면은 광산구청 마이너스, 남구청이 좀 크네요. 그리고 동구청도 꽤 크고 마이너스 7%예요. 근데 북구청만 플러스로 돌아섰다. 그리고 서구청은 굉장히 미미해 보이고 중요한 거는 이 동구청이랑 남구청이 굉장히 심하고 그 중에서 광주광역시청이 제일 심합니다. 마이너스 8%. 이런 상황에서 저 교통 대책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굉장히 걱정이 되죠. 그래서 광주광역시도 이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용역 보고서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대책들을 좀 더 생각을 보완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크게는 여기 1번 그리고 2번 3번 4번 요것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큰 거니까 1번은 3.5km 동서쪽 연결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된다. 개설을 여기 빨간색 선 있죠. 빨간색 선 여기 쭉 이게 천변 타고 쭉 오시다 보면 여기가 끊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을 갈 때 여기에서 돌아서 반대편으로 돌아서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교통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어서 일시적으로 막히기야 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막히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생긴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3번을 보시면은 광천교 1교차로 천변 좌로 양동시장 670m 구간 천변도로 확장. 여기가 도로가 너무 좁죠. 이쪽이. 그래서 이쪽도 양방으로 잘 흘러갈 수 있는 교통 흐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여기도 굉장히 흐름이 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잘려있는 데가 이 지금 1신 전남방지 바로 앞에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만들어진다면은 주변의 교통 체증이 정말 광주 사람들이 한 번도 체감하지 못한 엄청난 교통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번을 보면은 신안교, 신흥교, 하부 도로 확장, 여기도 굉장히 필요해 보이고요. 중요한 거는 2번, 아까 그 교통 영향 평가에서도 언급됐다시피, 여기 전남 1신 전남 방직 부지 직경 연결하는 남북측 토로, 신안교에서 연결하는 거 있죠. 예,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 반드시 신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만든 교통대책 방안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개발 사업 완료 전 선시행을 제한합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광주시하고 이제 제안을 계속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광주시도 좀 부담일 거예요. 이게 재정이 좀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 것들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1차적으로 제일 빠르고 확실한 대안책은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일 것 같아요.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얼마 안 됐죠. 요거는 어디냐면은 얼마 전에 새롭게 개장한 수원 스타필드입니다. 수원이 인구가 100만 도시죠. 지금 보이시나요? 예, 이게 사람 머리입니다. 다 사람입니다. 사람. 어마어마해요. 제가 이거 개장할 때 그때 저도 한번 여기 갔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차가 못 들어갔어요. 주차장에. 주차도 못하고, 그래서 한 1시간 반 돌다가 다시 돌아왔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데, 광주시도 이렇지 않을 거라는 보장을 못합니다. 제가 하남 스타필드도 그때 만들어졌을 때 갔을 때 그래도 거기는 그나마 좀 낫어요. 여기보다는. 그래도 그때도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여기는 아예 진입조차도 출입조차도 못했다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해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게, 제발 지하철 타고 와라. 지하철 차가 조지 마라. 예. 그렇다면 광주의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바로바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1호선이 우리에게는 아직 1호선이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1호선. 예, 1호선이 있습니다. 예, 1호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2호선 1단계 구간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2단계 공사가 지금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 광주역까지 만들어지나요?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신 전남 방직이 여기란 말이죠. 여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급한 김에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건 것 같아요. 여기 2호선 끝자락 광주역에서 이렇게 현대백화점 1신 전남 방직을 거쳐서 농성동으로 이어지는 지하철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현실이 가능한지는 저는 모르죠.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데 그냥 그림상 이게 굉장히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그러면 1호선도 같이 이용할 수 있고 2호선도 같이 복합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그 신세계 백화점, 여기도 이제 개발이 되니까 여기 갔다가 찍고 여기 한번 들렀다가 이렇게 가도 되고, 요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요렇게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 넘어 산이죠. 현대백화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일 것 같아요. 예.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추진. 예전에는, 지금 현재는 원래 이제 공휴일에 했다가 평일로 바꿨잖아요. 평일로. 근데 이거를 다시 공휴일로 바꾸자라는 이런 움직임들이 요즘에 있는데,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닌데,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우려의 시선이 더 큰 모습이다,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현대백화점 측에서는 마음을 졸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